안녕하세요. 문화플러스 김가은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문자와 사파 특별기획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시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번 기획특별전의 주제는 문자와 사파입니다. 사파는 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린 그림인데요.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과 판화의 유행으로 사파는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발전했습니다. 문맹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사파를 독자적 예술 장르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판화가 알브레이트 뒤러. 이번 전시에서는 뒤러의 대표작 3대 목판화와 4대 동판화를 포함해 다양한 사파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뒤러의 4대 동판화 중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을 한 마귀로부터 선악과를 받아들면서 원죄를 짓기 직전의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 메인 작품으로 대형 디지털 전시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가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있던 뒤러는 자의식이 강해 자신의 성과 이름 첫 글자를 따 A와 D의 조합으로 서명을 만들어 작품에 항상 넣었는데요. 서명을 통해 자신의 작품임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상업적으로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품 속 서명을 찾는 것도 관람 중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 하단 가운데쯤 눈에 띄게 서명을 넣던 뒤러는 서명이 작품 속에 녹아들도록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전시장 내에도 뒤러의 방을 꾸몄는데요. 독일 뉘른베르크의 뒤러의 작업실에 앉아서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그림 이야기 코너는 전시품 속 사파 일부를 스탬프 형태로 직접 찍어 나만의 그림 일기를 완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의 끝부분은 관람객이 직접 사진을 찍고 관람 소감을 남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양진희 학예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특별기획전 문자와 사파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관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특별 전시가 긴글주의 문자의 미래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자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는 문자권인지 아니면 비문자형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첫 번째 전시였다면은 거기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기획한 특별전은 앞으로 이미지가 문자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측면에서 관람객들이 문자와 사파라는 청년을 통해 그림과 문자의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해보는 기획에서 비롯된 전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특별기획전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전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물관에 가족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이제는 체험 코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판화 전시이기 때문에 판화 기법에서 착용하여서 그 판화 속에 있는 도상들을 활용해서 그 나만의 도장을 이용해 나만의 그림 일기 만들기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동판화 제작소라고 해서 3대 동판화를 직접 출력해보고 동판화 제작 과정을 알아보는 코너, 또 하나는 도장 찍기 체험을 통해서 나만의 그림 일기를 완성해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화 전시이기 때문에 판화 기법에서 착용한 그런 체험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유심 있게 봐야 할 전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체험 코너와 함께 이번에는 특히 독일 오토 셰퍼 박물관에서 뒤러 판화를 대여해 왔습니다. 오토 셰퍼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오토 셰퍼 박물관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뒤러 판화를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이고요. 거기에서 뒤러의 가장 유명한 3대 목판화와 3대 동판화를 모두 대여해 와서 소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7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주안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3대 동판화인데요. 바로 멜랑콜리아 그리고 기마병, 또 하나가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세 가지의 작품입니다. 이와 함께 동판화로서 아담과 하와도 2점 작품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왜 같은 작품을 2점 전시했냐면은 무언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람객들이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척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시를 방문하러 오시는 관람객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앞서 이제 기획 배경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문자와 그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딜러 같은 경우는 이제 판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 성경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또 재해석해서 그림으로써 이야기를 전달하고 했던 화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시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문자의 미래는 그림, 이미지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람객들이 딜러의 판화와 다른 작품들도 보면서 글자와 그림, 문자와 그림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문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미지로서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문자와 사파 특별전시 어떠셨나요? 이번 전시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플러스였습니다.